물론 영화 완성도를 위해서 각색된 것도 있겠지. 야 어떻게 실화로 그거 다 꾸미냐? 그러면은 재미 영화적 없어져. 재미가 없잖아요. 영화적 재미라는 것도. 우리 뭐 개구리 소년 같은 것도 픽션에 좀 들어가잖아. 네네. 근데 중반부까지 호지스 가족에서 일어났었던 일들 있잖아. 네네. 이거는 전부 사실로 기록되어 있어. 목격자도 많고. 오. 심지어 그 목격자 중엔 경찰도 있지. 경찰이 호지스 가족이 신고했을 거 아니야. 아, 그렇죠. 그래서 집에 방문했다가 같이 봤구나. 눈앞에서 그 의자가 막 저절로 네. 움직이고 막 이런 거를 같이 목격한 거지. 근데 다른 초자연 현상 사건들은 목격자들이 이제 한정돼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실화는 자료나 목격자가 되게 많아. 매력적이겠네요. 제가 제임스 완 감독이라도 영화 하고 싶겠어요. 안 찍겠다고 이제는 안 찍. 컨저링 원 찍고 이제 안 하겠다 했는데. 원래 그 유명한 사람들이 자기 말 번복하는 거 좀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번복할 정도로 매력적인 그렇지. 소재라는 거잖아요. 물론 이 사건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알 길이 없지만 오컬트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면 흥미로운 부분이 많을 것 같아. 근데 그거 아세요? 제임스 완 감독도 뭐더라? 그 프리즌 브레이크. 석고필. 네네네. 석고필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제임스 완 감독도 그 비슷한 이름이 있다는 거? 아 우리나라에서 애칭을 붙여줬다고? 네네. 뭐라고? 뭐야? 2016년에 컨저링 2가 개봉됐잖아요. 그때 제임스 완 감독이 한국에 왔었대요. 근데 그때 한국 골수 팬들이 임수완이라고. 임수아? 네, 제임스 완. 수완. 그래서 임자를 붙여서 임수완. 수완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 그래서 그 임수완이라고 이름이 적혀져 있는 주민등록증을 줬대요. 받았대? 선물로 줬구나. 선물로 줬- 선물용이겠죠. 막 받고 막 밟고 막 이러진 않아. 뭐야? 아유, 참 이름 참신하게 잘 짓는 것 같아 사람들. 임수완무. 어쨌든 영화로 다시 돌아가서 엔필드 폴터가이스트 실화는 실제로 자료도 많고 영화에서도 엔딩에 실제 사진들이랑 녹음 자료, 그 당시 신문 자료를 관객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의 관전 포인트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영화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쫀쫀한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어. 몇 가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면 다시 보고 싶어질 거예요. 먼저 장면 1. 주인공 자넷이 위저보드를 가지고 노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마니어 게임 그런 거죠. 네, 맞아요. 영화 초반에 주인공 자넷은 친구한테 위저보드 받잖아요. 네네. 둘이 담배 피는 장면 네. 있잖아. 위저보드는 한국식으로 말하면 분신사바 게임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귀신을 부르는 오컬트 도구인데 그날 저녁에 자넷은 위저보드를 가지고 노는 장면이 있어요. 이 장면은 가족에게 악령이 오는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분신사바나 혼숨 이런 거 할 때 규칙이 있잖아. 그렇죠. 위저보드에도 규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혼자 하면 안 되는 것. 두 번째는 끝날 때 작별 인사를 해야 그래, 한다는 그거 것. 꼭 해야 돼. 하지만 자넷은 이 두 규칙을 모두 어깁니다. 그 분신사바 같은 거네 우리. 네. 네. 그리고 작별 안 하면 똑같아요. 붙어 다닌다고 하죠. 그리고 자넷에게는 악령이 붙게 되죠. 모든 사건의 시작입니다. 장면 2. 에드 워렌과 로레인 워렌이 부엌에서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컨저링 2의 결말 다 아시죠? 부부가 엑소시즘을 하고 악마의 이름을 밝혀내서 이제 호지스 가족을 구해내는데요. 마지막에 밝혀지는 이 악마의 이름 뭐였지? 발락. 그치, 발락이었지. 네. 스펠링은 V-A-L-A-K. 근데 우리의 임수환 감독님, 임수환 감독님은 영화 중간중간에 발락이라는 글씨를 소품으로 사용했습니다. 힌트를 준 거야. 임수환의 숨은 그림 찾기. 어떤 장면이냐면 중간에 에드워드 워렌이 수녀 악마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림 막 그리잖아. 거기서 처음 수녀 악마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부엌에서 부부가 대화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장면에서 인물 말고 배경을 보면 워렌 부인 옆에 창문이 살짝 나오거든요. 네, 창문 틀 그 벽에 러브라는 장식이 있고 그 러브라는 장식에 V자가 되게 크게 써 있어. 그리고 그 밑에 ALAK라는 알파벳 장식물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워렌 부부 밑을 보시면 발락이라는 글자를 읽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반대편에도
남편 쪽에도 나뭇가지로 된 장식물이 창가에 이렇게 세워져 있거든. 그것도 알파벳 나뭇가지로 발락이라고 써져 있어요.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보실 수 있겠죠? 하나도 못 봤네. 네. 감독의 힌트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장면에서 힌트가 한 번 더 나와. 워렌 부인이 딸이랑 같이 거실에 있다가 수녀 귀신이 나타나는 장면 있잖아. 무서워. 네. 거기서 풀샷으로 보면 뒤에 책장이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중간중간에 알파벳 장식물이 있어요. 그 장식물도 발락이었어? 위아래 대각선으로 읽어보면 처음에 V, 아래 칸 대각선으로 A, 대각선 위쪽으로 L, 대각선 밑에 A, 그 다음 또 K. 이렇게 발락이라고 스펠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숨은 포인트가 많았네요. 네. 감독의 위트가 좀 보이죠? 그러니까 힌트였는데 저는 못 찾았어요. 다시 보니까 보인 거지. 장면 3. 막내 빌리가 밤에 옆집 강아지의 기척을 듣고 깨는 장면. 호지스 가족은 공포에 질려서 절친한 옆집에서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의 집에는 바론이라는 까만 개를 키웁니다. 하필 또 까만 게. 네. 근데 이 개가 화장실을 가고 싶으면 문 앞에 달린 종을 이렇게 치는 훈련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밤중에 막내 빌리는, 남자아이 빌리가 있었죠. 막내 빌리는 종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래서 강아지가 화장실 가고 싶어서 이렇게 누르나 보다 하고 문을 열어주는데 거기서 그 개가 우둑 우둑 이러면서 거대해지는 장면이 있죠. 그리고 크록드맨 노래를 불러요. 꼬부랑 할아버지. 그 노래 부르잖아. 그래서 가족을 위협하죠. 네. 근데 처음에 걔 이름이 바론이라고 나왔을 때 저는 이거 뭐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게임이나 판타지 소설 같은 거 보면 바론이라는 악마가 되게 많아요. 네, 원래는 영국어로 남작이라는 뜻인데 여튼 뭐 악마 이름으로 많이 사용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바론? 쟤 뭐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죠? 그리고 장면 4. 중간에 집으로 돌아가려던 워렌 부부가 짐을 옮기다가 녹음 파일을 떨어뜨리는 장면. 워렌 부부는 호지슨 자택에서 일어났던 일이 이제 조작이라고 중간에 한번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고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우연히 녹음 파일을 떨어뜨리고 두 개의 필름은 X자로 겹쳐집니다. 이 장면은 워렌 부부를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표시기도 하면서요. 두 개의 녹음본을 동시에 틀게 되는 힌트가 돼요. 그래서 에드 워렌이 두 개를 동시에 틀게 되지. 그리고 그 파일을 듣고 이 부부는 할아버지 귀신이 악마에게 붙들려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할아버지 귀신도 크록드 귀신도 수녀 악마에 붙들려서 미끼로 이용되었던 거야. 근데 수녀 악마가 최종 보스라는 힌트는 딴 장면에서도 살짝 노출이 됩니다. 거기 자넷한테 물 머금게 하고 소파에 앉아서 빙의시키는 장면 기억나시나요? 네네. 근데 여기서 모두 뒤를 돌아 있고 카메라의 포커스가 에드 워렌한테 맞춰져 있고 뒤에 이렇게 뿌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장면에서 이제 자넷은 뿌옇게 처리가 됐는데 대화가 진행되면서 자넷의 형상이 할아버지처럼 바뀌었다가 수녀 악마처럼 보였다가 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에드 워렌이 이제 그만 천국으로 가는 게 어때?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있잖아. 근데 이때 악령은 I'm not heaven man. 나는 천국의 것이 아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지옥으로 가야 되겠구나. 네. 끝판왕이 수녀 악마인 걸 알고 이 장면을 다시 보면 되게 의미심장한 대사예요. 그렇겠네. 네. 못 간다. 귀신이면 사후세계로 가면 되는데 맞네, 당연히 맞네. 악마는 천국으로 가지 못하겠지. 맞네. 네. 그리고 중간에 악마가 에드 워렌이 십자가를 댈 때마다 약간 알 수 없는 대사를 해요. 뭐, 나는 아니야. 뭐 그래서 싫어. 뭐 이런 대사를 하는데 이거 다 알고 보면 십자가를 들이댔을 때 그 귀신한테서 수녀 악마가 멀어지고 그럼 멀어져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 의지가 아님을 계속 피력한 거 대사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장면 5. 에드 워렌이 집으로 돌아가서 크록드맨 장난감을 갖다 놓는 장면. 집에 그 박물관에 이렇게 다시 갖다 놓잖아요. 여기서 컨저링 1에서 본 거울 오르골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맞아. 그 오르골 되게 무서웠는데 그죠? 그래서 이게 영화를 연달아 보니까 확실히 네, 재미가 있죠. 있더라고요. 맞아. 네. 에드 워렌은 손수건을 꺼내서 손에 닿지 않게 이렇게 물건들을 이렇게 밀고 크록드맨 장난감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우리의 그녀 반가운 에나멜이 다시 있죠. 네. 전작을 본 관객들한테는 진짜 반가운 장면입니다. 어때? 다시 보고 싶지 않아?
다시 보고 싶어. 그거 나 찾는 수녀 귀신이 진짜 무서워. 네. 그거 진짜 무섭죠. 맞아. 아, 진짜. 그 수녀 귀신 나는 한 번 더 보고 싶어. 그래요. 그게 완전 진짜 무섭지. 무섭잖아요. 그건 뭐 인터넷 보면은 할로윈 파티 때 네네. 그 막 하는 거 있더라고. 수녀 분장하는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 그래서 작년에 그게 되게 많았어요? 인기가 있었나 맞아, 보네. 그래. 퀄리티 진짜 똑같이 했어. 맞아. 요즘 수녀 갈수록 귀신처럼. 화장 기술이 좋아져서 그런지 사람들이 그런 분장을 잘해요. 그러니까. 무섭게. 화장품이 얼마나 중요한 발명품인데. 맞아. 어쨌든 다시 보고 싶지 않아? 다시 네. 찾아보면 재밌을 것 같지. 네. 그래서 알고 다시- 보면 또 재밌죠. 네, 알고 보면 또 재밌는 영화 되겠습니다. 워렌 부부가 또 어떻게 또 스타덤에 올랐냐 하면은 네. 원래는 뭐 이제 막 어렸을 때부터 얘기하면 길어. 근데 남편 있잖아. 네. 에드워드 로렌이 남편이야. 네. 근데 이 남자가 어렸을 때부터 귀신을 자꾸 본 거야. 남자가요? 어. 옷장 속 문 열었는데 자꾸 하얀 그림 연기가 나와서 막 돌아다니고. 그래서 이때부터 관심을 가졌어. 그래가지고 군대 갔다 와가지고 귀신 또 안 보이는 거야. 네. 근데 와이프를 만난 거지 그때. 네. 근데 그 와이프는 귀신을 볼 수 있었어. 음. 그래서 네가 아까 그래, 아까 말했잖아. 무당 같다고. 응. 네. 그래서 같이 이제 눈이 맞은 거지. 영매지 영매. 뭐 심령 모임, 사랑하는 모임 이런 데서 네. 만났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지? 네. 어떻게 그렇게 만날 수가 있어? 네. 뭐 모임이 있었으니까 만났겠지. 그래다가 둘이 이렇게 그 악령 퇴치하는 거 하러 다니다가 테마. 어느 흉가에서 꼬마아이를 본 거야 귀신을. 네. 근데 그때 신문 기자가 같이 따라갔는데 그거를 찍은 거지. 오, 대박. 그래서 이게 매체에 막 소개되면서 TV 출연하고 이슈가 빵 됐네. 그 다음부터 이제 완전 스타덤에 올랐지. 아. 근데 왜 스타덤에 올랐냐면 다른 초자연현상 전문가들은 의뢰 받잖아. 네. 그럼 가가지고 하는 게 그냥 하면서 빙의 된 것처럼 와, 너 네가 안도빨이냐 뭐 이렇게 목소리 네, 변해서 맞아요, 하는 맞아요. 이게 대부분이었는데 이때 당시 워렌 부부는 최첨단 장비가 있던 거야. 그 영화에서도 보면 네. 헤드셋 끼고 네, 막 네, 소리 네, 녹음하러 네. 다니고 그러잖아. 맞아. 팀이 있더라 팀.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하니까 카메라로 막 찍고 막. 그리고 그 장면 되게 무섭지 않았어요? 그 애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플래시가 펑펑 아, 터지잖아. 그래. 그러니까 귀신이랑 같이 있으니까 사진이 무서운 찍히는 거라고. 그치. 맞아. 그러니까 그렇게 과학적 증명을 시도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서 최고의 초자연 현상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받았지. 붙여줬네요. 그렇게 워렌 부부가 이 풍부한 이제 바탕으로 제임스 완이 얘기를 듣고 영화가 만들어진 거지. 그게 진짜 충분히 컨저링과 매력적인. 에나벨. 되게. 막 디스커버리 채널에도 나오고 그래. 음. 뭐 물론 아내분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아, 그 노트 한번 보고 싶어. 어. 자료들. 보물단지 아니야? 아, 그게 한 블랙홀 2년 더 할 수 있을 텐데. 그거 자료 있으면. 소재 안 찾아도 돼. 근데 여기에 또 그 반대 그것도 있지 또. 물론 다 이제 그걸 그치, 믿지 않는 반박하는 사기극이다 네. 뭐 이런 것도 반박하는 있고. 사람도 네, 있겠죠. 반박하는 사람은 물론 당연히 있겠죠. 근데 혹시 강 대리님은 폴터가이스트 현상 직접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네, 저 전에도 면도기 얘기 잠깐 맞다. 드렸었잖아요. 그때 있었지? 근데 그거 말고 생각해 보니까 작년 여름에 보통 이제 더우면 창문 열어놓고 뭐 선풍기 타이머 맞춰놓고 이제 자잖아요. 근데 그날 별로 안 더워가지고 선풍기를 안 틀고 잤어요. 바람도 많이 안 불었는데 덥진 않았고 그러다가 누워서 이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뭔가 느낌이 싸한 거예요. 봤더니 방문이 거의 한 10cm 정도 남겨놓고 닫혀 있던 거죠. 예, 그래서 거실에서 잤어요. 뭐야? 뭐야 그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방문이 지 혼자 닫혀 있었다고. 근데 문은 원래 잘 닫히지 않아요? 아니요. 저희 집은 한 번도 다친 적이 없었어요. 형은 뭐 없었어요? 나는 정말 이거는 어렸을 때 경험인데 친구랑 내 옆에 옆집 사는 친구가 있었어. 너무 먼데. 아니야 시골이니까 되게 가까워. 근데 아직도 기억나. 그 날씨가 되게 주황색이었어 하늘이. 근데 그날도 어김없이 나는 친구랑 지하의 유격대라는 그 장난감이 있거든. 네. 몰라? 저는 잘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관절 막 꺾이는 로봇 있어. 사람인데 막 이렇게 꺾이는 거. 그래서 그거 갖고 둘이 막 그 되게 유행이었거든. 그거 갖고 막 둘이 놀고 있는데 집안에는 걔랑 나밖에 없었어. 근데 갑자기 바깥에서 쫙 소리가 나는 거야.
뭐지 비 오나 하면서 나가봤어 같이. 네. 근데 걔네 집 마당에 한 켠에 수도가 하나 있는데 수도가 물이 막 팍팍팍팍 나오고 있는 거야. 갑자기? 응. 그래서 뭐지 하면서 가가지고 둘이 가서 잠갔어. 그 잠겨 또 잠기니까 누가 마치 이렇게 풀었다는 듯이 안 잠기면은 뭐 터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밸브가. 근데 잠겨? 그럼 물이 탁 꺼졌어. 그리고 딱 들어갔는데 걔네 집이 안방에 네. 할머니랑 할아버지 이렇게 사진 있잖아. 네. 그게 걸려 있었거든. 그 문 위에 꼭대기에. 맞아. 옛날에 그런 거 네. 많잖아. 그게 떨어져 있는 거야. 할머니 사진이. 네. 그 금이가 있는 거야. 깨져가지고 막. 너무 무서운 거야. 그 어린 나이에. 그때가 뭐 한 7, 8살 된 거 같은데. 하여튼 막 초등학생이었어. 그러니까 뭐 소리도 안 나고 그랬는데 이게 떨어져 있었단 말이지. 수도 그거 장으로 가는 소리 딱 그러니까 그게 깨져 있는 거야. 너무 무서워가지고 우리 집으로 가자. 아니 우리 집으로 막 뛰어갔어. 장난감은 또 챙기고 막 챙겨갔는데 우리 집에 그 마루 있잖아. 네네. 거기 장판을 깔아놨었단 말이야. 그 장판이 이게 누가 진짜 마른 것처럼 돌돌돌돌돌돌 이쁘게 딱 말려 있는 거야. 마루 바닥 장판이. 네. 누가 말하는 거야? 몰라. 부모님이 우리 집에 말하는 아무도 없었지.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대요? 없어. 근데 그 이렇게 장판이 또르르 말려 있더라니까. 에이 누가 말았겠지. 뭐 그때 아빠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적 없다는데 그런 경험이 있었어. 할머니 사진 떨어진 거 좀 무섭네. 그러니까 그 사진이 아직도 기억나더라니까. 그 배경이 파란 배경에 할머니 딱 사진 찍은 거였는데. 다른 의미로 집에 딱 들어갔을 때 장롱 이런 거 다 열려 있으면 진짜 무섭잖아요. 그러면 진짜 무섭지. 집에 누가 있을 수도 있어. 너는? 뭐 폴터가이스트요? 없어요. 그게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물건이 위치가 뭐 바뀌었다던가 문이 갑자기 닫힌다던가 하면 그냥 그게 바람이 불었나 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 뭐 이거 왜 귀신인가? 뭐 이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 어쨌든 방금 강 대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이나 의자 같은 사물들이 저절로 움직이는 현상, 이게 이제 폴더가이스트 현상인데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폴터가이스트 현상이란 독일어예요. 시끄러운 소리나 노크를 뜻하는 폴턴, 그리고 영, 귀신을 뜻하는 가이스트, 이거 두 개 합쳐서 폴터가이스트라고 합니다. 아 가이스트가 귀신이란 뜻이야? 네, 약간 그런 뜻이 있나 봐. 한마디로 보이지 않는 영혼들이 일으키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런 현상은 5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이게 단계도 있어? 네, 프리센스. 단어 자체의 의미는 있다, 존재하다의 뜻이고 모션 센서라고도 불려지는데 저희 옛날에 귀신 들린 집에서 알아보는 법이 한번 한 적 있었잖아요. 강대리님이 한번 해주셨던 네, 그때 얘기했죠. 거기서 나오는 갑자기 주변이 차가워진 느낌이 든다든지 아니면 집안에 있던 강아지가 허공을 보면서 짖는 단계.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게 첫 번째야? 네. 그것도 무서운데 이게 첫 번째야? 다행히도 사람한테는 피해를 입히지 않는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 청력, 청각을 뜻하는 히어링. 우리 주변에 있는 흉가나 폐가에서 들리는 비명소리나 울음소리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박살이 나는 괴소리 같은 소리들. 이게 두 번째 히어링의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단계처럼 소리를 내는 영혼들은 자신이 있는 곳이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떠나라고 그렇게 신호를 보내는 거래요. 그래서 컨저링에도 이게 자기 집이라고 나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라이트 보스. 뭐게? 밝은 방문의 문고리가 움직인다든지 TV나 라디오 같은 전자기기들이 저절로 커졌다가 꺼졌다가 이런 현상을 세 번째 단계 라이트 보스 단계입니다. 내가 세 번째 단계였구만. 저는 이게 제일 무서워요. TV 기계 오그작동이나 이어폰에서 무슨 개소리 나면 그게 진짜 무섭더라고. 맞아,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죠. 계속 TV 껐다가 지지직 예. 껐다가. 공포영화에서도 가끔 녹음본에서 막 비명 지르고 막 이러면 그 녹음 기기랑 녹화 영상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 예전에 강대리 저기 갔을 때 배가요? 곤지암 정신병원 갔을 때 네. 내비게이션이 계속 그쵸. 내비게이션 오작동. 그때 좀 무서웠어.
경로 이탈했다고 계속 말하잖아. 그 여자 목소리도 뭔가 무섭고. 막 뒤에 막 꽃피고 나비 날아다니는데 맞아. 무서워가지고. 낮에 가놓고. 배경은 참 좋아. 낮에 가고 무섭다고. 예, 세 번째 단계의 영혼들에서는 상당수가 전기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대요. 그래서 방 안의 전구를 뭐 터트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다치게 하는 인들이 많았다고 하네요. 그거 보셨어요? 그 영국 맨체스터에서 어떤 회사 CCTV에 찍힌 거 본 적 있는데 그 책상에 있던 의자가 갑자기 휙 하고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그 사무실 모니터가 전원이 저절로 켜있다가 꺼지고. 아, 나 그거 너무 무서워. 막 그래서 더 무서운 아무도 거는 없는데 막 어, 깜빡깜빡. 그 밖에서 이제 문고리 이제 내리면서 여는 문 있잖아요. 그게 일자로 돼가지고 그게 탁탁탁탁탁 막 이러는 거예요 막. 근데 이것까진 조작 같아 어떻게 보면 안에서도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뭐지 서랍장 하나가 탁 열리더니 문서들이 휙 뿌려지고 뭐 그런 거 보는데 난 되게 밑에 이상하다. 휙 던지는 게 더 조작 같은데. 아니 그 CCTV 화면에 누가 할 수가 없는 듯한 딴 거는 의심이 가는데 그건 의심이 안 가더라고. 만약에 우리가 영상을 찍어서 아무도 없는 곳에 서류가 날리게 찍을 수 있을까? 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낚싯줄 이런 거? 응. 낚싯줄은 빛이잖아. 좀 반짝? 그걸 또 그래픽으로 어떻게 지울 수 있지 않을까? 그쵸. 제 생각에도 후반 작업인 것 같아요. 그런가? 나만 그런가? 아씨 비행기 911 그 때려박는 것도 상상한 판인데 뭐. 하긴 맞아. 뭐 그래서 어쨌든 네 번째 단계는 포스입니다. 아까는 라이트 포스고 지금은 그냥 포스. 이건 좀 센 포스인갑다. 네. 자신이 주변에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물체 있잖아요. 절대로 혼자 움직일 수 없는 물체들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아 그러면 막 장롱 같은 게 막 스스로 그렇지. 움직인다 막 그러는 거네. 의자 같은 거, 좀 무거운 의자가 갑자기 움직인다든가. 소파 막 이런 거. 그렇지. 이게 문을 딱 열었는데 소파가 서 있다든가. 어우씨. 문을 딱 열었는데 침대가 한 5cm 떠 있다든가. 그럼 집 나가야지 그러면. 그거는 뻥 같다. 아니 뻥인데 상상해봐봐. 음. 집에 퇴근해서 집에 들어갔는데 불을 딱 켰는데 모든 가구가 공중에 붕 떠 있어. 붕. 떠 있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갑자기 이제 나한테 댐빌까봐 떠 있다가 이제 공격하면. 확 오잖아. 아. 이 네 번째 단계에서는 영혼들이 짧은 시간 안에 집안의 가구를 이렇게 싹 바꿔놓거나 어지럽히는 기술이 있는 것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네 번째랑 다섯 번째가 다른 점으로는 네 번째는 절대로 직접적으로 해치지 않는다는 점.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는 그냥 점입니다. 모습만 보여주는 거네. 그렇지. 위협만 한다는 거네 따지면. 겁만 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랑하는 거네 그냥. 나 나 이 힘세다. 정도. 응, 이 나 정도에. 이 정도 든다. 그럼 마지막 단계인 다섯 번째. 데들리 포스. 데드가 붙었어. 너무 치명적이잖아. 네. 이건 생명력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힘을 말합니다. 시칼이나 송곳 같은 흉기들이 혼자 공중에 떠 있다가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거야. 그래 날아오는 거. 아, 이거는 판타지에 나오는 건데 테마록에 나오는 그런 건데 쉬웅하고 사람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려는 마지막 단계인데요. 그래서 데들리 보스인데 즉 영혼들의 전형적인 살인의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까지 미궁에 빠진 유럽의 많은 살인사건이나 미스테리 범죄 사건들 중에서는 수사관들에 의해 폴터가이스트 현상에 의한 살인사건 같다라는 추측이 설 정도로 많은 의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일어났던 곳은 어디가 있었을까요? 네, 제가 두 군데 정도 알아왔는데요. 첫 번째는 볼리렉토리라는 곳이에요. 유명한 데지. 네, 아시는 분들 많을 텐데 여기가 세계 10대 흉가로 유명한 곳이에요. 세계 10대 흉가 중에서도 1위야. 1위. 아, 1위. 근데 이름은 조금 재밌게 생겼다. 볼리렉토리 무슨 팩토리 막 이런 거 같잖아. 네, 이곳에 이제 방문했던 방문객들이 알 수 없는 무언가에 의해서 자신을 누가 만진다든지 오. 아니면 물건들이 스스로 움직이는 현상을 목격했대요. 이곳이 1863년에 지어졌는데 이 집이 들어서기 전에 베네딕트 수도원이 있었대요. 집이 들어서기 전에도 유령이 나타나서 물건을 집어 던지고 집주인을 괴롭히는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나타나기로 유명했는데 1890년에 이 집에 살게 된 목사 부부가 있었어요. 5년 동안 2,000번이 넘는 현상을 경험했대요. 아, 그거 어떻게 이렇게 살지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연필이 혼자서 벽에 막 글을 쓰더래요. 봤더니 라일이라는 유령이 너희들이 나의 뼈를 밟고 있다 라고 이제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벽에다 그 쓴 내용이 그거였나? 그래서 아내가 이제 남편한테 그들의 이제 원한을 좀 풀어주자고 제안을 했는데
이제 남편은 좀 거부를 했고 그러다가 5년간 괴롭힘만 당하다가 결국 이 부부는 이제 이사를 하게 됐죠. 그리고 이후에 어느 부부가 또 이사를 오게 돼요. 근데 이제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나고 물건이 날아다니는 현상을 계속 접하다 보니까 그 남편이 너무 화가 나서 그만 좀 괴롭혀! 소리쳤는데 이후에 갑자기 이제 원인 모를 화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 전체가 다 잿더미가 되고 말았었죠. 네. 근데 이 화재 이후에 땅을 파봤는데 실제로 턱뼈랑 두개골만 남은 시신이 발견됐대요. 이후에도 이런 현상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소문이 많이 퍼져가지고 관광객이 많아졌죠.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여기가 영국에 있는 거거든. 근데 초자연 현상이 너무 세가지고 초능력 깨부시게 하는 사람 있지, 제임스 랜디. 네네. 랜디. 이 사람도 여기에서 일어나는 초자연 현상에 대해서는 침묵했어 그냥. 말을 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워렌 부부 있잖아. 네. 워렌 부부 오기 전에 아까 그 목사가 너 이제 처음에 이 집에 왔다 그랬잖아, 살려고. 근데 자꾸 이상한 현상 나타나니까 폭스 자매라고 있어. 그 3명 여자 테마사들이 초자연 현상 전문가들인데 네. 오자마자 돈부터 달래는 거야. 우리가 해결해 줄 테니까. 근데 그 약간 사기꾼들이거든. 폭스 자매가. 유명해. 그 당시엔 유명했어. 네. 그래가지고 심령술사를 유명해가지고 했는데 놀라서 도망갔어 그냥. 아 진짜요? 그 다음에 이제 워렌 부부가 왔었단 말이야. 네. 근데 워렌 부부는 이제 좀 과학적으로 하잖아. 그렇죠, 그렇죠. 막 하는데 악령이 나타나가지고 너무 강력하게 너무 강력해가지고 워렌 부부도 포기했던 거. 아 진짜 1위는 1위네. 여기가 아까 네 수녀원이 있던 자리에다가 지은 거잖아. 그래서 그 수녀 귀신이 많이 나타난대 여기서. 학교에 교복 입은 귀신 나타나듯이. 그래서 우리 컨저링 거기에 수녀 귀신 나오잖아. 아마 여기서 모티브를 따온 것 같아. 그래서 뭐 더 넌이란 영화, 맞아요. 거기 또 나온다 그랬어. 그게 스피노프로. 맞아, 스피노프로 해가지고 수녀 귀신 모티브로 나온다며. 그게 아마 여기서 착안한 것 같아. 근데 되게 언밸런스한 게 이미지가 수녀와 귀신이라니. 근데 그러니까 좀 더 섬뜩하긴 하다. 영화 보고도 진짜 기겁했는데 수녀 귀신 너무 무서웠잖아. 아 너무 무서워. 그 수녀를 귀신으로 만든다는 게 난 참. 음. 스님이 귀신이어봐. 무섭죠. 무섭냐? 완전 무섭죠. 스님 귀신 더 무서운데? 아 그래? 뭔가 영역을 가진 난 별로 더 되게 착할 것 같은데. 더 영적인 힘이 더 강한? 물론 수녀도 착하지만. 맞아. 아무튼 볼리렉토리는 그런 것이고. 또 뭐 있어? 그리고 두 번째는 조지 맥켄지 무덤이에요. 조지 맥켄지? 네. 일단 조지 맥켄지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17세기 때 스코틀랜드의 이제 검찰관 총장이었는데 고문이나 살인을 밥 먹듯이 했던 거죠. 그래서 붙은 별명이 피의 맥켄지. 살인을 이제 많이 했다고 해서. 네, 그러다가 1691년에 이 사람이 이제 사망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서 1998년에 어떤 불황자들이 이 맥켄지의 무덤을 파헤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무덤이 파헤쳐진 후에 무려 500회가 넘는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대요. 무덤 주변에 동물 사체가 발견된다든지 묘지를 이제 방문한 관광객들이 어떤 상대로부터 공격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데 갑자기 머리가 잡아당겨지고 나 이거 너무 싫다. 그리고 몸에 맞은 적이 없는데 그런 흔적들이 있었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막 속이 울렁거리고 막 이상한 냄새를 맡고 그리고 이제 몸이 마비되는 일들까지 있었대요. 그리고 이 조지 맥켄지 무덤에서 2000년에 그 강령술사 중에 콜린 그랜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퇴마 의식을 이제 행한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무덤이 수백의 악령하고 영혼들에 둘러싸여져 있다고 그렇게 말했대요. 알포인트 같은 데네. 이런 일들이 퍼지면서 이제 사람들은 맥켄지 폴터가이스트의 장난이라고도 하고 심령 체험을 쫓는 사람들한테는 매우 인기가 좋은 장소가 됐대요. 난 네가 그러면 그 현상, 기이한 현상들이라 그랬잖아. 그거에서 생각나는 건데 어떤 우리나라 이제 고개가 있었어. 옛날 조선시대 때. 네. 근데 그 고개를 사람들이 넘기가 너무 무서운 거야. 임꺽정이 왜냐하면- 있었어. 조용히 해봐. 근데 고개를 지나 올라가면 귀신이 자꾸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고개를 안 쓰려고 하다가 그게 붙은 거야. 이 고개를 넘어서서 열매모를 따오면은 네. 상금을 주겠다. 그 말을 주겠다.
근데 어떤 아낙네가 내가 하겠소. 돈이 없으니까. 내가 하겠소. 그리고 애를 얻고 이제 혹시 모르니까 응애. 낫을 들고 갔단 말이야. 근데 아무 일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열매 이제 따려고 따고 딱 이제 뒤돌아서는데 갑자기 뒤에서 머리를 아까 짜봤다기 때문에 뭘 확 잡은 거지. 이 여자 무서워가지고 팍 낫을 뒤로 한 거지. 어떻게 아, 뭔지 네. 알 것 같아. 뭔지 알겠지? 아, 막 뒤에 낫지를 하고 왔어. 근데 사람들이 이제 기겁을 했더라는. 뒤에 얘기는 이제 낫으로 다 찍은 거지. 너무 세다 이거 얘기. 아무튼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 근데 폴터가이스트는 좀 궁금하다. 한번 보고 싶어. 눈앞에서 그거는- 움직이면 진짜 그건 나는 기절할 것 같아 진짜. 나는 칼이 덤비지 않으면 별로 안 무서울 것 같은데. 안 무서워요? 칼이 문제구나. 폴터가이스트는 물론 이제 칼이면 무섭겠지만 물론 나는 이게 좀 안 믿어서 그런지 내가 스스로 귀신은 믿어요? 귀신은 믿어. 근데 폴터가이스트는 안 믿고? 나는 유령이 사물을 이렇게 막 조작할 수는 없다고 봐. 나도 약간 과학 느낌이 좀 강해가지고 음. 오히려 엑소시즘 이런 거는 좀 더 재밌는 게 그거는 현실성 있지. 그게 빙의되니까. 정신병처럼 난 접근하고 싶은 거지. 그럴 수도 있어. 그런 호기심이 더 있어서 막 악령 이런 것들. 근데 이게 신학이랑 맞물려서 그렇게 보여지긴 하는데 알고 보면 약간 정신병이지 않을까. 정신분열증 이런 거 있지. 그렇지. 그래서 나 그게 막 좀 궁금하고 그래. 그것도 믿을 수 있고 그 저주도 나는 있을 것 같아. 그거 갖고 있으면 재수없는 물건들 있잖아 막. 죽은 누구의 물건 막 이런 것들. 주웠는데 집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막 그렇지. 아오자이 같은 막. 그래서 막 거울 같은 거 막 버려져 있으면 함부로 주워오지 말라 그러잖아. 맞아요. 그 컨저링에서도 그거 나오잖아요. 거울 뒤에서 그래. 나오잖아. 그 실제로도 그 귀신 들린 물건 중에도 유령 거울이라고 있대요. 어떤 마을에 그 거울이 있었는데 그 거울 앞에 서면은 며칠 뒤에 죽는 그런 것도 있었대요. 우리 어렸을 적에 변기에 가서 칼 물거나 깨진 거울 물고 기다리고 있으면 미래의 배우자가 보인다 뭐 이런 거 우리 한번 얘기한 적 있지 않나요? 했지 영심이 얘기하면서. 영심 얘기하면서 맞아요. 궁금했어. 안 나타날까봐 더 무서운. 그래서 이렇게 에나멜 시리즈는 컨저링과 묶어서 이제 하나의 세계관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네. 이제 이어서 보면 되게 재밌는 영화가 되거든. 근데 이번에 개봉할 영화도 이제 이 내용들의 제일 앞에 부분에 나오는 게 되고, 예, 연달아서 아까 지금 수녀 악마 얘기하셨잖아요. 네. 저 발언에 대한 수녀 악마 발언에 대한 영화가 곧 아, 이거 영화로 또 만들어져요? 네, 더 넌이라는 영화로 만들어집니다. 아, 진짜요? 그리고 넌 수녀. 그리고 크록드맨도 따로 제작에 들어갔어요. 아, 진짜? 그러니까 외신 기사가 계속 뜨더라고. 오. 그래서 더 너는 그러면은 스피노프 그런. 얘네 둘 다 스피노프지. 에나벨도 이미 스피노프였고 여기서 또 스피노프로 더 넌이랑 진짜 크록드맨. 거의 마블인데?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 같아. 이게 또 에나벨 이렇게 쭉 정리를 하고 이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궁금해. 그리고 이게 연결되는 고리를 찾는 게 있잖아. 네. 그리고 도팔린과 제가 본 인형의 주인에서도 수녀가 나오죠. 네, 그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분들은 그걸 찾아보는 재미도 있으실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게 요즘에는 영화를 묶어서. 하나만 봐서는 맞아. 그게 안 된다니까요. 다 보게 맞아. 된다. 다 봐야지 얘기할 거리도 많고 재미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확장을 시킬 건가 봐요. 그래서 우리 살인의 추억도 4편 만들어봐. 뭔막 편지 나오고 뭐. 그러니까요. 저희 1편을 저희 1화를 들어보셔야지 왜 쟤네들이 저걸 듣지 말라 하는가 그런 거 알 수 있듯이. 맞아. 네. 우리 저기잖아. 연속극이잖아. 역주행하면은 이해 안 가는 멘트들이 많지.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공포 영화에서는 이런 경우가 처음이에요. 뭐 영웅물에서는 많이 하는데 그렇죠. 네, 공포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큰 재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네, 이 영화가 공포 영화 이제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것도 로튼 토마토 웹사이트에서 신선도 100%를 받았대. 아, 그래요? 근데 로튼 토마토가 뭐야? 요새 포스터에 계속 보이긴 하던데. 그 미국의 웹사이트 같은 건데 리뷰 중심의 영화 사이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게 옛날에 연기 못하면 막 이렇게 토마토를 던졌대요. 아 그래서. 네. 그런 데서
따왔대요, 그게. 그래서 어쨌든 뭐 신선한 토마토라는 뜻인가 봐요. 그래서 뭐 식상하지 않고 뭐 새로운 느낌의 그런 영화들이 나오면 이게 로튼 토마토 지수가 높다라고 한대요. 별거 없네요. 자, 이제 다음 달 8월 10일에 에나벨 인형의 주인이 개봉한다고 합니다. 그거 맞춰서 저희 전작들 한번 살펴봤는데 어떻게 남은 두 분은 보실 건가요? 봐야죠. 아니 이게 앞에 거를 안 보면 나왔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고 보니까 이거 한 번 더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 나도 에나벨 봤을 때는 그런 생각 없었는데 컨저링도 1, 2도 보고 하다 보니까 앞에 내용이 되게 궁금해지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앞에 내용을 봤잖아요. 근데 심지어 앞에 내용이 뒤에 내용과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더 왜냐면 그거 볼 때는 제가 몰랐거든요. 이게 근데 이번에 컨저링이랑 다 연달아서 보니까 그죠? 이게 이처가 이거구나. 시초를 알려주는 거지. 네. 왜 이제 컨저링 시리즈가 나오게 됐는지. 네, 그래서 저희가 시사회 티켓을 좀 이벤트를 걸까 해요. 어디서 났어 그거? 어디서 났어요, 진짜? 저희가 열심히 받아왔죠. 아니 시사회 티켓이 저희 이메일로 좀 많이 오잖아. 네, 맞아요. 네, 사실 많이 와서 했는데 장르가 안 맞아서 못하고 있었지. 근데 이번 거는 딱 맞아 떨어지고 저도 흥미가 좀 생겨가지고 그래서 시사회가 8월 2일 수요일 오후 8시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할 건데요. 코엑스 메가박스 네, 저희가 10분에게 이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인가요? 네, 서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송 들으시고 네, 보고 싶으신 분들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저희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거를 발송해 드릴까 해요. 네네. 혼자 오시는 분은 혼자라고 표시해 주시면 좋고요. 네, 두 분까지 친구랑 같이 오신 분들은 뭐 2명 신청합니다. 이렇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취합을 해서 이 티켓을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면 강대리 만날 수 있나요? 강대 갈래? 가려나? 아마? 아우, 근데 말해놓고 이게 안 가면 안 돼. 티켓 걸고 있으면 안 돼? 그래. 제가 강대리. 강대리입니다. 되시는 분들은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네. 네, 이메일 보내주시면 저희 블랙홀 메일 아시죠? 블랙홀 0809 gmail. gmail.com 네, 여기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겠습니까? 저는 추천이에요. 저도 컨저링 시리즈 재밌어요. 에나벨은 좀 약했는데 네. 이제 에나벨 인형의 주인 말고 네네. 원래 에나벨 네네. 그거는 좀 약했는데 컨저링 1, 2는 재밌었어. 그쵸. 저는 다 보니까 확실히 에나벨 인형이 주인 안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에나벨 1편 있잖아. 네. 그거는 좀 약했어 생각보다. 좀 너무 말랑말랑했다 해야 되나? 근데 형은 무서운 거 잘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컨저링 1편, 2편은 좀 세더라고. 강대리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컨저링 2가 제일 무서웠던 것 같고 그날 보러 갈 건데 그때 심장 컨디션 봐서 안가린데. 막 그날 갈라 그랬는데 막 천둥치고 비 오고 막 심장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야? 심장아 괜찮아? 영화 봐도 돼? 이러면서 안 돼. 이거. 심장한테 편지 한 통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게 약간 갑툭튀 공포잖아요. 그래서 조금 약하신 분들은 마음에 각오를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뛰어요. 나 옆에서 들썩들썩이면서 봤다니까. 네. 그럼 오늘 저희 영화 추천 넷으로 마무리 짓도록 할까요? 네. 네. 좀 재밌었어요. 컨저링 공략 집이었습니다. 네, 알고 맞습니다. 보면 더 재밌는 인형의 주인. 네. 네. 그래서 저희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 에피소드에 더 재밌고 더 미스테리하고 더 신나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개냥이 뿌요님 아틀리에 하우스 휴가 잘 다녀오세요. 네. 광고인가요? 그리고 아틀리에 하우스도 많이 이용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할까요? 네. 그럼 안녕. 안녕.